안녕하세요. 크고 작은 세상의 이야기 머리뉴스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려면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납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 말 그대로 노동자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보다 수령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어 현 상황대로 기금이 운영되면 언젠가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인구 절벽에 관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8년 한 명 밑으로 떨어진 0.98%의 수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한 명의 출산율을 유지하다 이후 한 명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은 0.78%를 기록해 꾸준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향후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력 부재로 인한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국민연금법이 거론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의해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항이 추상적이라는 문제로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돼버린 상황에서 위 법조항의 보호로 국민연금을 향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매월 노동자가 보험료를 적립한 기금을 국가가 직접 운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자회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의 운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890조 원에 이르며 연평균 5.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짚어두어야 할 점은 보험금의 수급을 국민연금이 직접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운용할 뿐이죠.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치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장기 재정 전망치가 나오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는 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이후 적자가 예상되며 2057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위기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금이 고갈되는 배경에 대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고액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 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자연스레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과 방식이란 노동자가 지출한 보험료로 노인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적립금이 본인이 낸 돈을 적립한 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받는 것이라면 부과 방식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매달 노동인구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퇴직자에게 주는 형식인 거죠. 그때의 보험료는 현재 수준보다 두세 배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퇴직자가 연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수준이 반드시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9%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본인이 50%씩 부담해 매월 4.5%를 납부합니다. 앞서 저는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정적 지속적 방법이란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올린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하니 납부액을 올려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법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맨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안입니다. 보험료가 증가하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생산이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퇴직자가 노동인구와 비슷하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할까요? 즉,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경제활동으로 가계와 시장의 돈이 순환되어 이로 인해 고용이 원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럼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퇴직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부가방식 비용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이란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지출에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후 2080년대의 부가방식 비용률은 30%에 이릅니다. 이는 보험료가 현 9%에서 30%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2080년대에는 현재 기준으로 납부액이 3배 정도 오릅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부가 대상소득 총액분의 국민연금 급여 지출 총액에서 100을 곱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 대상소득 총액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 대상소득 총액이 늘어나면 부가 방식 비용률 수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부가 대상소득의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의하면 2080년대의 보험료 부가 대상소득은 GDP 대비 30% 수준입니다. 조금 전 역시 30%로 나왔던 부가방식 비용률과 다른 개념이니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자금이 소진된 후 국민연금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 대상소득 총액이 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GDP 30% 수준이란 30% 이하에 속하는 가계에서 내는 납부금으로 모든 인구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가 대상소득 총액의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인 소득은 총 553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 경우 553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49만 7,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똑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현재 가계 간 금융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부가 대상소득 총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납부 상한선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원인은 인구 불균형입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태까지 언급했던 방법은 고갈 시기를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의해서 안정적 지속적인 방법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저소득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 GDP 30% 이하인 소득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고소득자를 지원해주는 구조를 먼저 바꾸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국민연금 납부 상한선을 완화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부가 대상소득 총액을 늘리려는 걸까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가장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물론 기금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여의치 않으면 국가 예산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대비해 근로자대우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즉, 주 69시간 근로를 추진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뜻은 국가가 다수의 근로자가 아닌 소수의 자본가 편에 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지 않으면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금 고갈로 인해 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일차원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